안녕하십니까. 장외주식 4989의 정다희입니다.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미지의 시장, 장외 주식 시장을 탐험한다는 포부와 함께 지난 9월 9일 저희는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시작된 지 꼭 3주째가 됐는데요. 짧은 기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방송과 연계된 와우4989 게시판 역시 런칭 3주 만에 답변을 제외한 게시글만 400건을 돌파했는데요. 덕분에 더 역동적이면서도 건강한 투자를 돕기 위해 저희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올 하반기 IPO 시장은 예년에 비해 풍성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IPO 시장에 영향을 줄 글로벌 경제 동향과 함께 추석 이후엔 또 어떤 산업을 눈여겨봐야 할지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어떤 분인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그럼 장외주식 4989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승원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장외 시장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화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장에서 상장 목표치가 70개에서 80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게 된다라면은 창조 경제의 하나 일환으로서 장외 주식에 대한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진입, 거래소 시장에 대한 진입이나 코스닥 시장에 대한 진입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산 관리에 대한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장외주식 4989 이런 관점에서 지금 한국경제TV에서 런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장외주식 4989가 시작된 지 3주가 됐죠. 근데 아주 상당히 반응이 뜨겁다라고 하네요. 이승원이 이 뜨거운 방송에 오늘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그동안에 이제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렇게 이어졌었다라면요. 저는 오늘 과연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장외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트렌드에 집중을 해야지만 이 장외 시장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찾을 수 있는 업종을 찾을까, 그리고 어떠한 기업을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외주식 4989 지금 벌써 이제 게시판에 지금 그 게시판 글이 400개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그 궁금증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다희 캐스터. 네, 오늘도 와우4989 게시판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하루 평균 50개 이상의 글들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또 어떤 글들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402개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 질문 보시면요. 자, 휴젤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종목에 관한 질문 해주셨는데 휴젤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가요? 요즘 많이 내리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종목 상담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승리투자님께서 올려주신 질문 보시면요. 자, 1부, 2부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1부, 2부 이런 것들은 뭔가요? 이제 막 정보를 찾아보는 중이라 사소한 걸 수 있지만 그냥 질문해 봅니다. 라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시세 정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1부와 2부 이렇게 종목을 나눠놨는데요. 이게 뭐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나눠놓은 건 아니고 보시기 편하라고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야우님께서 주권 미발행 확인서에 관한 질문해 주셨는데요. 자, 저는 현재 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라젠이라는 종목을 딜러를 통해서 사서 이제 계약서와 신청서를 팩스로 받았는데요. 이런 절차가 맞는 건지, 주권 미발행 확인서에 적힌 내용과 맞는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현재 방송 중에도 계속해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방금 확인해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승원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시죠. 네. 자, 일단은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이 가장 급하실 것 같아서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휴젤이라는 기업이죠. 이 휴젤이라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장내 시장에서는 이 메디톡스하고 이제 비슷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톡스를 만들고 있고요. 필러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그 필러에도 브랜드가 있죠. 더 체움이라는 브랜드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휴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스틸을 갖다가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휴젤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장점부터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시장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지금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지고 한국 시장에서 보톡스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품에 대한 능력을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이제 다만 좀 단점이 있다라면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800억대 매출에 500억의 영업이익이 나고 있죠. 영업이익률만 치게 되면은 뭐 거의 50% 이상대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휴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쪽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400억 매출에 한 150억에 대한 영업이익이 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 장내에 이제 상장돼 있는 기업들하고 놓고 비교해 본다라면은 휴메딕스보다는 낫고 그 메디톡스보다는 약간 조금 그 영업이익단에서에 대한 영업이익 창출 능력에 대한 쪽이 한 중간급 정도는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휴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게 되면은 또 하나의 하지만 또 장점이 하나 있죠. 휴젤은 이 코스메슈티컬 우리가 이제 이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한 쪽에서 이제 화장품에 대한 쪽을 만들어진 제품들 우리가 이제 코스메틱과 화장품과 이 파마슈티컬에 대한 쪽을 합쳐서 코스메슈티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웰라주를 런칭을 했습니다. 이 웰라주에 대한 판매에 대한 쪽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성장성에 대한 쪽이 좀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7월 달 바이오 기업들 한참 좋을 때 30만 원을 찍었고 현재 지금 4989 사이트 한번 볼까요? 4989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 앞에다가 휴젤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휴젤에 검색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기업에 대해서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 현재가를 클릭하시게 되면 뭐 차트까지 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가가 지금 23만 1,000원. 오늘도 아쉽게 좀 0.43% 하락을 해서 마감이 됐는데 이 현재가 23만 1,000원이라는 얘기는 이 주식수가 300만 주가 채 안 되네요. 292만 4,058주. 지금 시가총액으로 놓고 본다라면 한 6천억이 좀 넘는 밸류에이션인데 현재 실적으로 감안하고 놓고 본다라면은 뭐 지금 휴메딕스와 메디톡스 중간 정도에 대한 시가총액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별하게 어떤 기업에 대한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조정, 바이오 업종에 대한 조정에 따르는 장내 시장뿐만 아니라 장외 시장에 있는 기업들도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같이 좀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 정도에 대한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또 질문에 또 답변을 드릴 텐데요.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장외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다 보면은 이 통일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통일 주권에 대한 쪽이 발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통일 주권이 발행이 돼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주권이 여러분들 계좌로 입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통일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계좌로 입고가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회사 측에서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그 문의를 주신 분께서 이미 주주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회사 측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내가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통일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주가 이제 발행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도 역시 거래가 장외 주식도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신라젠에 대한 그 주식을 지금 보유하신 분 미발행 확인서를 보유하신 분도 걱정할 건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장외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이트에다 올리게 되면은 4989 사이트에 올리게 되면 전화가 와서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느냐. 물론 그렇게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제일 뭐 단순한 방법은 직접 그 상대방을 만나서 지점 앞에서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계약서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현금을 이제 건네시면서 입금을 시켜주시면서 주식을 갖다가 이제 그분한테 직접 받는 그런 이제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가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 장외 시장에서도 믿을 만한 중개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중개인을 하나 두시고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믿고 계속해서 거래하시는 그런 방법에 대한 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장래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 수도 결제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이제 상대방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반드시 좀 조심을 하셔라라는 말씀. 그래서 4989 이 사이트에다 4989 사이트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의 이제 궁금증 한번 이제 확인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또한 지금 보게 되면 이런 궁금증에 대한 쪽도 우리 4989 사이트에다 올려주시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4989 한국경제TV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과연 이 하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외 주식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장내 주식 하시는 분들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주요 트렌드가 어떤 것이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 조심 두근두근 내게 다가갈수록 거치는 두근두근 너만 떠올리는 네. 자, 우리가 이제 시장을 주도해 갈 3대 트렌드에 대한 쪽을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장내 시장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장외 주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내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봐야지만 이 장외 주식에 투자했을 때 그 기업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들어올 수 있느냐, 장내에 들어올 때 아니면은 시장에서 이제 그 흐름에 대한 쪽이 맥이 끊겨버리게 되면 장내에 들어오더라도 장내로 들어오게 되더라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밸류에이션 높은 곳에 투자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시장을 선도해갈 트렌드인지 아닌지가 여러분들에 대한 수익률, 여러분들의 이제 수익률을 결정을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역시 이 중국인 방한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국 소비에 대한 쪽은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진짜 10년간의 먹거리를 책임질 가장 큰 트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에 대한 소비에 대한 증가에 따라서 뭐 장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토픽은 화장품이 될 텐데요. 과연 이 중국인들에 대한 방문이 계속해서 늘어날까? 과연 이 부분이 꺾이진 않을까? 뭐 택시비가 지금 공항까지 40만 원씩 받는다는 그런 바가지 요금도 지금 뭐 나왔다는데 과연 이 부분 때문에 중국인들이 실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잠깐 이제 그런 우리 그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릴 텐데 지난달 24일, 25일이죠. 한중 우호 교류의 밤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약 한국에서는 약 400명 정도가 가서 중국 여유국에 대한 후원에 의해서 지금 미팅을 가졌는데요. 2015 한국 우호 교류의 밤이 24일, 25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기서 뭐 이렇게 무슨 대단한 내용이 있겠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중국 측의 제안이 뭐였냐면 한국 전면 무비자 확대를 원한다라는 내용을 우리 측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중국 측에서 무비자 전면 확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무비자 하고는 있죠. 하지만 그것은 이제 그 7일간에 한해서 7개 공항을 갈 때 3일간에 한해서 이 무비자에 대한 쪽을 진행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걸로는 좀 약하겠죠. 한국 시장에 한국에 대해서 여행을 제대로 올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무비자가 전면 확대가 된다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무비자 확대가 되게 되면 지금 한국에 놀러 오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80년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80년대에 미국 한번 가려면 어땠습니까? 해외여행 한번 가려면은 정말 비자 만들고 뭐 증명서 내고 될 거 많았죠.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이죠. 지금 한국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요. 지금 비자가 확실한 신원이 확실하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쪽이 확실한 1선 도시에 계시는 분들만 주로 옵니다. 근데 2, 3선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오기는 어려운데 무비자 전면 확대 시행이 되게 되면 2, 3선 도시에 있는 분들이 한국 시장으로 많이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중국인의 관광 취해에 대한 쪽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2013년도 들어서 본격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중국인들에 대한 방한에 대한 쪽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화장품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최근 들어 메르스 때문에 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쪽이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회복이 될 거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지금 보게 되면 이것이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무비자 전면 확대가 되면은 시장에서 이 화장품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강화가 되겠죠. 근데 자,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최근에 이제 추석 선물들 받으시거나 아니면 어디다 주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되게 힘든 추석 선물 뭐 어떤 것이었습니까? 무거운 거죠. 무거운 거. 그죠? 화장품이 잘 된 이유는 뭘까요? 화장품이 잘 된 이유는 뭐냐면은 가볍고 가격대가 괜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샴푸나 이런 것들, 뭐 우리가 한번 식용유 세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샴푸 같은 거 들고 다닐 수 없거든요. 식용유 세트 같은 거 한 3-4개만 사면은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은 가볍죠. 이런 제품들 위주에서 지금 계속해서 소비가 늘어나게 될 텐데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더 중요한 거는
2, 3선 도시에 오시는 분들은 1선 도시에 오시는 분들처럼 적극적으로 어떤 그 소비에 대한 쪽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소득 수준에 대한 쪽이 1선 도시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가형 화장품에 대한 쪽들이 좀 더 많이 확산이 될 수 있겠구나. 원 브랜드 샵에 대한 쪽들이 좀 더 확산이 될 수가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원 브랜드 샵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어떻습니까? 하나만 사려고 갔다가도 뭐 비비크림 하나 사러 갔다가도 뭐 지금 파우더도 사고 그 옆에 있는 화장솜도 사고 이것저것 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이 좀 더 강화가 된다는 얘기겠고 장내에서도 어떻습니까? 토니모리가 올라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닉 같은 게 올라옵니다. 상대적으로 아모레퍼시픽보다 제닉, 토니모리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지금 이런 흐름을 반영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외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츠스킨이라든가 아니면 네이처 리퍼블릭은 뭐 말은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쪽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늘어나는 거는 지금 뭐 무비자 확대가 되게 되면 더욱더 강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네이처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하철 매장까지 또 이번에 그 입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전히 이 중국인 방안에 대한 쪽은 긍정적일 거고요. 역시 이쪽 관련된 업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쪽 여전히 좀 유효하다. 라는 측면에 대한 쪽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나면은 좀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슈.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을 핫하게 달궜던 이슈에 대한 쪽이 마틴 쉬크렐이라는 헤지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그 다른 이제 제약사로부터 다라프림이라는 그 제약 하나 약품을 하나 인수를 했죠. 거기를 인수하고 나서 그 가격을 55배나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힐러리가 이 제약 업종에 대한 약가 규제에 대한 쪽을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한 이슈냐면은 만약에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라면은 이 제약 업종 같은 경우는요 약가 규제에 대한 쪽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힐러리가 제약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것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확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확대에 대한 쪽인데 약가 규제에 대한 쪽을 그렇게 쉽게 들어올까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힐러리가 약가 규제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지금 대선에 대한 어떤 이슈로서 제공을 하면서 이슈로 가게 되면 이 오리지널 약가에 대한 쪽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이오시밀러 약가라든가 제네릭 약가에 대한 쪽도 같이 인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것은 제약 업종에 대한 매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에 대한 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힐러리에 대한 이 캠프 쪽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얘기 이런 쪽들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바이오 제약 업종에 대한 쪽 상당히 미래의 실적을 많이 끌어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쪽이고 지금 이제 자칫 잘못 이렇게 우리가 이제 높은 가격에서 그 주식을 인수를 하게 되다 보면 이제 투자 기간이 매우 길어질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접근 자체는 좀 필요하겠다. 이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확실하게 그 기업이 정말 제대로 된 특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제대로 된 라이센스 아웃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뭐 라이센스 아웃 자체가 취소되는 그런 사례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것은 한 번 돈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약금을 주고 그때마다 기술 개발에 대한 단계를 확인하면서 마일스톤이라고 합니다. 돈을 갖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단체 뭐 1조짜리 계약을 했다고 해서 1조를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약 수출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한 쪽도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술력 평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좀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주위에 계시는 제약 바이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쭤보거나 아니면은 이 4989 사이트에다가 질문을 좀 올려주시게 되면 아마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힌트 하나,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지금 보게 되면 힐러리 캠프에서 주창하고 있는 이 존 포데스타라는 이 선거대책위원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존 포데스타 같은 경우는 이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아주 재밌는 이슈가 일어날 겁니다. 이 존 포데스타가 빌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지금 고문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힐러리 캠프의 선거대책 본부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존 포데스타의 핵심적인 그 정책은 뭐냐면은 바로 그린 에너지에 대한 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서 제약에 대한 쪽을 규제한다라면은 이 그린 에너지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 장내 주식에서도 장내 시장에서도 최근에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어떤 그 흐름에 대한 쪽들이 매우 급하게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 아마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좋은 시기에 대한 쪽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힐러리에 대한 대통령 가능성 이런 쪽을 좀 보신다라면 오히려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업종에 대한 쪽을 투자 기업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물론 이제 종목을 콕콕 찍어드리면 좋았겠지만 오늘은 제가 오늘 특별히 하루 이벤트성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종목을 집어드리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트렌드, 이 트렌드에 대한 쪽을 찾아야겠구나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트렌드에 대한 쪽은 장외뿐만 아니라 장내 시장 모두 다 해당이 되는 트렌드다. 그리고 장외 시장에 대한 투자에서 성공을 하려면 트렌드에 맞는 업종, 장내도 마찬가지겠지만 트렌드에 맞는 업종과 그 기업을 선택하셔야지만 시장에서 우리가 내는 그 기업이 내는 실적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가치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쪽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하나에 대한 그 트렌드, 마지막 트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선물이 마구마구 쏟아진다라고 하는데 4989 게시판 오늘 선물 당첨자 과연 어떤 분이 행운의 주인공일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다희 캐스터. 네, 현재 와우4989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신규로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면 선정을 통해서 푸짐한 경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경품 나눠드려야겠죠?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가입 이벤트 당첨자입니다. 자, 하루 3번 건강한 투자 습관 주식 비타민 1개월 무료 이용권 당첨자입니다. 멋장이님, 알토라님, 조웅철님, 아싸 최영진님, 온수 샤워님 외 5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양봉탄자에 당첨되신 분들입니다. 고릴라 댄스, 피터박, 마니또, 아싸이젠, 4984님 외 15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첨 여부가 궁금하신 분은 와우4989 사이트에 내일 고지가 되니까요.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장외주식 4989의 정다희였습니다. 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네요. 지금 준비가 이게 하이라이트라서 맨 마지막에 준비해드렸는데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앞으로 시장을 크게 주도할 수 있는 트렌드가 과연 무엇일까? 장외 기업에서도 아마 내년부터 시작해서 이쪽 업종에 대한 쪽들이 가장 이제 열광적인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쪽 업종은 바로 로봇입니다. 뭐 로봇 태권부 이런 거가 아니고요. 산업용 로봇, 물류와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물류와 로봇에 대한 쪽인데 그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은 고령화와 중국의 지금 임금 상승입니다. 지금 중국 지역에서의 임금 상승률에 대한 쪽을 쭉 보시게 되면은 09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에 대한 임금 상승률에 대한 쪽들을 지금 중국 지역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이전이 되고 있고요. 중국 팍스콘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로봇에 대한 도입을 시작을 하고 있고 1만 대부터 일단 도입을 해서 100만 대까지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전 세계 산업용 로봇에 대한 판매 대수에 대한 쪽이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급증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수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중국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어떤 업종이냐면 이 산업용 로봇 그리고 물류 자동화 그리고 이 로봇과 연관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쪽들이 지금은 뜬구리 잡는 이야기 같을 수는 있겠으나 이런 쪽이 결국에는 내년 이후부터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쪽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4989 방송을 보시다가 과연 이런 섹터에 속하는 기업들이 소개가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도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의 이 3대 트렌드, 중국 소비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로봇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제약 약가 인하에 대한 쪽, 힐러리에 대한 과연 미국의 정책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만 체크하시면서 장외 주식에 투자하셔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은 시장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에 대한 쪽에 대한 창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빨리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989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